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달려있다. 시민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사회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고요. 참여의 필요성은 개인의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자 공동체가 부여하는 권리와 책임의 담지자라는 점에서 성립된다. 또한 정치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양식을 갖춘 시민에게 민주주의는 의도대로 운영되지만 양식을 갖추지 못한 시민에게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 갖추지 못한 시민에게는. 따라서 대의기구 속의 한 나라의 인류 지성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포진할 수 있다면 그 몇 사람이 전체 심의 과정에서 확실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나에서 지금 하는 거는 양식을 갖춘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전체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니까 시민불복종 얘기가 나오네요. 시민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 여기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존중하지 않게 되면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시민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일어나고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법의 충실성 안에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누구시냐면 바로 롤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롤스가 되겠습니다. 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통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여기 표현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가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 이익과 손익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게 배면 벨수록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시민불복종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한 이후에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죠.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 요걸 강조하죠. 이게 일종의 정의의 원칙이 될 것 같아요. 정의의 원칙인 거고,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사회가 협동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곧 질서 정연한 체제에 있는 시민들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볼게요. 보기. A에 들어갈 건데 기억입니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둘 다 그렇죠.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습니다. 롤스도 법의 충실성을 인정하니까 일단 합법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싱어도 민주주의 안에서 일단 저울질을 먼저 해보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시민들의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바꾸기 위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느냐라고 롤스만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공유된 정의관 자체를 바꿀 수 없죠. 이미 모두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불복종으로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틀린 답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원칙이나 종교적인 교설의 호소는 다 이거 개인입니다.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했으니까 여기 맞는 표현이죠. 다수
정의감이 기준이니까요.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심의불복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맞는 거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심의불복종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리을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공통의 권력을 확립하는 길은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여기 중요한 표현이네요.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랍니다. 만인이 만인의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며 이를 통해서 여기 단 하나 요거 표현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상에 신이 탄생한다. 지상의 신.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된다. 이 지상의 신은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힘과 권력을 통해서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신이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리바이어던 이라고 하는 거대 신이 되는 거고요. 그 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양도해야 된다니까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계약론? 그랬을 때 이렇게 모든 권리를 한 사람이나 한 합의체에 양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홉스죠. 홉스가 되시겠습니다. 을 보시면 공동의 힘을 다해서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답니다. 전만큼 자유로운 화합 형식을 찾는데 이것을 바로 사회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계약을 맺어서 나 자신에게 복종을 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의지의 최고의 지도에 아래 둔다. 이 말로 표현하죠. 일반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루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계약을 통해서 군주가 자신에게 생명의 보존의 권리까지도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주에게 우리가 보통 홉스는 모두 양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보존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 중요한 선지가 될 것 같고요.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회계약은 왜 맺는 거냐면 사회계약은 일단 개인주의예요? 공동체주의예요? 개인주의죠. 그 얘기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개인의 그 자유와 권리를 사회라고 하는 아이가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군주에게 생명을 보존할 권리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에요. 이 표현이 이전에 윤사에서는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우리 생윤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은 갑니다. 각 개인은 다른 성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과도 계약을 맺는다. 이거 루소가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일반 의지에게 양도하는데 그 일반 의지는 내 의지이자 우리 모두의 의지와 같은 거죠. 디귿. 주권은 누구에게나 양도될 수 없어요. 그렇죠. 루소는 양도 불가입니다. 분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맞고요. 리을. 사회계약으로 형성된 국가는 시민의 평화와 안전에게 질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8번의 기억선지는 매우 중요한 선지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항권도 실제로는 우리가 로크 선생님이 주장을 하잖아요. 로크 선생님이 주장을 하지만 저항권과 같은 내용은 사실은 사회계약사들이라면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 가로 열쇠, 세로 열쇠에서 물어보는 게 약간 상식과 같은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가에서 설명하는 글을 보시고 여기에서 유추하신다면 여기 들어갈 말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해 보시고 보겠습니다. 가, 자연상태 얘기하네요. 그러면 사회계약론자인 것 같고요. 공동의 동의를 통해서 인정된 법률이 없으며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공청명무사한 요거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판관이 부재하다.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배출해줄 권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 상태에서 온갖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서두르게 되고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독자적인 처벌권을 포기하고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일부의 권한을 양도하고 있네요.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회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 양자 본래 권리의 기원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입법권, 행정권의 이권 분립을 강조하고 계시는 사상가죠. 사상가는 로크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로크. 가로 열쇠 A부터 보실게요. 조상 대대로부터 이뤄온 나라는 우리가 조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혼인과 혈연, 이만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국가라는 걸 모르셔도 이게 홉스에 대한 설명이니까 홉스를 중심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권력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되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이권 분립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안 되고요. 절대적인 권한도 안 됩니다. 요 말을 할 수 있으신 분은 홉스가 되겠죠. 홉스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번 자연상태에 비해서 개인의 신체와 소유물의 보존을 어렵게 만들면 자연상태에서 왜 계약을 맺을까요?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죠. 3번 개인들의 자발적인 명시적 동의,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정치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로크는 우리가 동의가 두 가지가 있죠. 명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 이거 암묵적 동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 참여의 권리 뭐 이런 거 있죠. 정치적인 권리는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생기고요.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통해서만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 묵시적 동의가 빠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 4번 개인이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형동이 된 게 모두 사회계약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의 결과로 인민들이 가지고 있던 저항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항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로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다수가 아니라 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심은 개인적인 양심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으시죠? 소로 되시겠습니다. 소로. 계속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국가를 복종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불의의 하순이 되니까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개인에 대한 어떤 양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를 주장하시고 있는 소로 입장입니다. 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체계, 질서정연한 사회죠. 시민들이 그 정치적 문제를 규제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적 정의관이 있습니다. 공적 정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침해될 경우에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유린이 있는 경우,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복종이냐 저항이냐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에서 공적인 정의관이 있고 그 원칙이 계속 침해를 당하게 될 때 심의불복종에 대한 고민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롤스 되시겠죠. 롤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심의불복종이 다수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개인이니까요.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다수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더라도 이를 항상 어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수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할 수 있어요. 롤스는 부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상 어겨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항상 어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침해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롤스의 표현대로는 현저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이 맞네요. 디귿. 심의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범위 내에서 아까 선생님이 몇 번 문제인가요? 7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네, 충실성의 범위 내에서 불이한 법에 대한 복종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충실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의 경계에서는 바뀌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리을. 폭력적인 저항을 포함하는 심의불복종도 정당한 심의불복종이 용인된다. 소로는 폭력이냐 비폭력이냐를 명확하게 말씀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허용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소로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롤스는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롤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